아들 회사에 갔더니 아들이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결심했죠. 내 아들을 짓밟은 놈. 내가 무너뜨리겠다. 정혜수 62세. 은퇴한 회계사였습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묵묵히 일했던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직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 정혜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들 윤호였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략기획팀에 들어간 아들 말이죠. 우리 윤호 말이야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어. 밤새워 기획안 짜고. 동창회에 나가면 정혜수는 어김없이 아들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미안했지만 은퇴 후 자존감이 흔들리던 정혜수에게 아들은 유일한 자랑이자 위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의 통화에서 정혜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윤호의 목소리에 담긴 피로감과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고민의 그림자. 그러던 중 정혜수는 옛 동료의 초청으로 아들의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근무하는 곳이 저기구나.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들뜬 마음으로 15층 전략기획팀에 발걸음을 옮긴 정혜수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복도를 지나던 정혜수의 귀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 씨, 이게 보고서라고 만든 겁니까? 팀 전체를 욕먹이려 작정했어요. 문틈으로 본 회의실 안 아들 윤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박상규 부장이 얼굴을 벌겋게 달아올리며 고함을 치고 있었죠. 이 아이디어가 뭡니까? 어제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옮겨 적은 거잖아요. 창의성 제로네, 제로. 그런데 정혜수가 듣기에는 분명 며칠 전 윤호가 밤늦게 고민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기획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상규 부장이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한 내용이 정확히 윤호의 아이디어와 일치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기획안이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 니즈 세분화를 통한 타겟 마케팅. 물론 이건 제가 어제 갑자기 떠올린 건데. 박상규는 득이양양하게 윤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정혜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런 취급을 받으려고 밤새워 일했단 말이냐. 내 아들의 아이디어를 훔쳐놓고 오히려 아들을 망신 주다니.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욕적인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복도를 벗어나면서도 그의 귀에는 박상규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은퇴 전 어떤 사람이었지? 업계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던 회계사였어. 내가 모른 척하며 은퇴한 건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꺼내야지. 다음 날 정혜수는 오랜 동료였던 김동철 전 감사실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상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 박상규? 그 사람 요즘 말이 많던데?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승진했지만 뒤로는 지저분한 소문도 있어. 회사 돈으로 접대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부하 직원들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가져간다든지. 김동철의 말에 정혜수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정혜수는 다시 회계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는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호의 회사 CEO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 경력의 회계사 정혜수라고 합니다. 귀하 회사의 내부 감사 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무료로요? 무슨 이유로?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거절할 CEO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정혜수의 화려한 경력을 확인한 후에는 더욱 환영했죠. 일주일 후 정혜수는 명예감사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총동원해 박상규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비 정산, 프로젝트 성과보고. 내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숨은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룸살롱,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모두 업무시간 후나 주말에 집중된 박상규의 법인카드 사용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더욱이 동반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었죠. 이 프로젝트 성과. 실제 수치와 다르잖아. 정혜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들을 검증했습니다. 허위보고 성과 조작, 법인카드 남용.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출장비 신청은 부산인데 같은 날 서울 강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록. 그리고 윤호팀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박상규 단독 성과로 보고한 문서까지. 새벽 5시 정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 회계사의 경험과 이제 합법적으로 얻은 접근권이 만들어낸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한 달 후 정혜수는 CEO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님, 내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CEO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박상규의 모든 비리가 치밀하고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평화로운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전략기획팀 박상규 부장님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감사에 당황한 박상규. 하지만 감사팀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3월 15일 부산 출장비를 신청하셨는데 같은 날 강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진행된 마케팅 전략 프로젝트. 실제 기획자는 정윤호 대리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성과보고서에는 부장님 단독 기여로 되어 있네요. 원본 기획안과 최종 보고서가 오타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박상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박상규는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인카드 남용의 성과 조작까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회사로서는 빠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보직 해임이래. 당연하지. 윤호한테 그렇게 구박하더니 자기가 더 문제였네. 직원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박상규는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편 새로운 팀장이 부임한 전략기획팀에서는 윤호가 정당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윤호 대리님, 지난 마케팅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윤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주 앉은 두 사람.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일 아버지가 움직이신 건가요? 정혜수는 찻잔을 들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감사팀이 가져온 자료들이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마치 베테랑 회계사가 작성한 것 같았다고. 그제야 정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세상은 때로 부당할 때가 많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때론 정의를 지켜야 할 순간도 있단다. 35년 회계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그 순간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조용한 아버지라 여겼던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혜수의 컴퓨터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회사 CEO 비서실. 내용 정혜수 회계사님, CEO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혜수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역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팀의 핵심 인재가 되어 우수사원상을 받았고 승진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아들이 다니는 바로 그 회사의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 비리 척결의 필요성을 절감한 CEO가 직접 요청한 것이었죠. 정 회계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회사도 지켜주실 테니까.
그렇게 정혜수는 아들 때문에 시작한 일을 아들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윤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니까 왠지 든든해요. 정혜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아빠 노릇한 거지 뭘. 35년 회계사 경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